thank our host at this important summit, President Lee of South Korea. He's a terrific person, and I'm going to be meeting with him this afternoon, and I look forward to that very much.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on Kim, who's an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트레이드마크인 빨간 넥타이 대신 파란 넥타이를 메고 방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까지 축혀 세우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님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Like to wear it right now. 이재명 대통령은 신라 금관 모형 선물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서운했습니다. 훈장을 제작하는 데 금값만 무려 1억 3천만 원이 들었다고 알려지는데요. 황금빛 선물로 문을 연 한미 정상회담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와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지난 8월에 워싱턴에서 만났으니까 2달 만에 다시 만난 건데요. 조금 전에 비공개 확대 회담 오찬을 겸해서, 좀 늦은 오찬이 됐죠. 오찬을 겸해서 회담이 87분 동안 진행이 됐고 지금은 종료가 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숙소인 경주 힐튼 호텔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반 트럼프 시위대의 돌발 시위에 좀 소동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국빈 방한으로 따지면 8년 만이라고 하고요. 트럼프 방한 자체는 2019년 이후에 6년 만이라고 합니다. 두 정상의 만남, 오늘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예, 온 세계가 사실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예. 첫 만남의 표정과 그리고 제스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남성 정치 지도자들은 넥타이 색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은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 지지의 상징인 빨간색을 매지 않고 트럼프가 파란색을 메고 왔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에 대한 그런 우호감을 나타낸 거 아니냐라는 예.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황금색 넥타이를 맸는데요. 이 넥타이는 특수 제작을 해서 또 훈민정음 문양의 그런 황금, 트럼프가 좋아하는 황금색을 매었기 때문에 예. 서로의 친밀감 그리고 첫 시작으로서의 배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푸른색 넥타이를 맨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네요. 신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트럼프가 그 서밋의 특별 강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예. 한국은 소중한 친구다라고 극찬을 했고요. 예. 실제로 전 세계가 한국의 이룬 성과에 영감을 받아야 한다. 라는 만큼 오늘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폭풍 칭찬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나름 인정해주는 그런 많은 발언들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김기용 의원께서는 어떤 장면에 주목하셨습니까? 마침 영상으로 나오는데요. 예. 무궁화 대훈장 이 부분하고 이제 금관 아닙니까? 신라 예. 금관. 금가총 금관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게 환영식 아닙니까? 네. 정상회담과 오찬하기 전에 환영식에서 어떻게 본다면 의장대 사열을 한 다음에 대표단 인사 교환 이후에 여기에서 보면 일종의 본인한테 주겠다는 선물 아닙니까? 선물을 정상회담이나 오찬 이후에 주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다는 건 예. 일종의 트럼프로 하여금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어떤 회담을 할 때 탑다운 방식이고 본인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리 참모들이 만들어진 그 내용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의 어떤 기분을 조금 업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장치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가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좋은 메시지는 냈지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딱 이름을 댔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관세 관련해서 빨리 뭔가 확답을 받고 싶다. 이런 압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저번 앞선 정상회담에 비해서 회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합의서가 없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대통령실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번에는 국민들이 좀 더 진전된 안을 보고 싶은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외교라는 거는 겉보기 등급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회담 비공개 때는 좀 나름대로의 어떤 날선 내용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 장면이 앞서 친교 그리고 선물 교환을 마치고 비공개 오찬 회담 전에 모두 발언까지만 공개가 됐는데요. 그 장면입니다. 대통령 양국의 대통령 양쪽으로는 핵심 참모들이 앉아 있죠. 지금 화면 좌측으로 김웅봉 정책실장과 또 비서실장 등이 보입니다. 이 모두 발언 이후의 모습은 모두 비공개가 됐고 과연 어떤 말들이 오갔을지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 기타 안보 관련, 북한 관련 논의는 어떤 것이 있었을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머지않아 브리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방송 중에라도 현장 연결해서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예. 무궁화 훈장은 미국 대통령에서 최초로 받는 훈장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그런 예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가 최초라는 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겼기 때문에 아마 관세 협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한반도의 안정, 평화 이런 부분들이 회담 과정에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당연히 이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협상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오늘 한미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 주말까지 경주에서 정말 많은 소위 말해 빅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면 정말 국내적으로도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사실 공존과 협력이라는 이 태제가 매우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자 도생의 길로 전 세계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의 공무원들이 정말 몇 년 동안 해가지고 FTA라는 것을 맺었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지금 관세 전쟁 그리고 또 자원 전쟁 최근에 히토류 문제까지 굉장히 부각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특히나 핵심 광물이라든가 또 히토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이 공급망에 문제를 굉장히 크게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각자 도생의 삶에서는 과연 이 공급망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장국인 만큼 저는 우리의 국익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전 세계에 좀 드러내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잖아요. 그럼 그 공존의 질서적인 어떤 메시지가 문구로 좀 통일돼서 발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한국이 의장국인 만큼 책임 있게 그러한 이 조율을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경주 선언이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 의원님, 미중 회담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정말 국제 질서가 경주에서 어떻게 될지 가늠이 된다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 협정이 가장 큰 관심사겠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이 더 큰 관심을 가질 겁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성과 자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국제회의에서 어떤 선언이 나오거나 특정 성과가 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G20 서울 정상회의 때도 합의문이 나왔지만 그 합의문이 100% 시행되는 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원래대로는 보통 협의가 잘 됐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상 간끼리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정상 간의 기자회견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지만 현재로서 지금 상황을 단순하게 낙관하게 보기엔 좀 쉽지 않은 여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보통은 이렇게 정상 간에 회담할 때는 배석자가 없이 어느 정도 정상들끼리 회의함으로써 결과가 도출된 상황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확대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다 참석을 했었고 대통령실에도 많은 인사들이 참여했었는데 결국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협의가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좀 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추론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지만 무조건적으로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소인수 회담 또는 정상 간의 정말 통역만 배석해서 하는 그런 긴밀한 회담 형식은 없었던 것을 비춰볼 때 지금 김용 의원께서는 결과가 물론 낙관적이면 좋겠지만 좀 가늠하기 힘들다. 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건 모두 한마음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 정리해드리면 오후 2시 39분에 한미 확대 오찬을 겸한 회담이 시작됐고요. 오후 4시 6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방송 조금 전에 회담이 종료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경주 힐튼 호텔로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 넘어서는 만찬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또 다른 나라 정상 일부도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아마 한미 회담 결과에 대해서 아마 한 저녁 전에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면 바로 연결을 해서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펙은 바로 본격적인 무대가 펼쳐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 대표들을 만났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크게 웃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es, we are very excited about the potential here in Korea. We'll be committing to invest $5 billion in additional AI infrastructure here in the country to help grow that technology.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 is very good to hear that. 예, 아마존 웹 서비스 측에서 50억 달러를 추가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무지하게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투자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각국 정상들이 또 기업인들이 이렇게 비즈니스까지 펼쳐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경주의 현장입니다. 다시 한미 정상 만남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저희가 영상과 음악 같이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아침에 김해공항에 에어포스 원 미 대통령 전용기가 내린 모습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강경화 주미 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비행기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리시겠지만 YMCA 그 노래거든요. 신영 의원님. 이것도 선곡에도 좀 신경을 썼다고 봐야겠죠? 상당히 신경을 쓴 거죠. 예. 사실 트럼프에 대한 의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좋아하는 노래. 특히나 트럼프가 본인의 선거 당시에 유세송인 영맨을 하는 YMCA 노래를 예. 틀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내가 친근한데 이것은 나의 그 로고송인데 라는 생각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또 내리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특히 강경화 장관 주미 대사와도 상당 오랜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 사실은 한국에 대한 그런 대외적인 아니면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에 귀국해서 내렸을 때는 사실 그런 노래가 나왔을 때 같이 팔을 이렇게 저으면서 약간의 춤을 추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런 춤을 추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번 정상이 내릴 때마다 춤을 추면 그것도 가벼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트럼프의 SNS는 한국에 방문 동안에 캐나다와의 회담은 없을 것이다 라는 좀 강경하면서도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그런 에이펙에 충실하겠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긍정적으로 우리 에이펙에서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YMCA 이 노래죠. 제가 뭐 방송 중에 노래를 다 부를 수는 없겠지만요. 그 노래와 또 뭐 무궁화 대훈장, 금관 모형, 그리고 뭐 각종 와인, 만찬 메뉴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협상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동맹 파트너니까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전에 공들이는 이유를 조금 더 진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미 사이에 중요한 의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세 협상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톱다운 방식, 앞서 김기웅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겠지만 아마 곧 발표가 나올 수 있겠지만 김기웅 의원님. 네. 확대 비공개 회담이긴 했지만 톱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그럼 이 부분 이렇게 조정합시다. 뭔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었을 가능성 어떻게 점쳐보십니까? 뭐 사실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사인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교착 상태라는 건 신중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거에 현금인지 아니면 대출과
일종의 이제 담보, 공연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견이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를 외환을 뭔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75억 달러를 10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걸 원하고 있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250억 달러 8년 동안 해서 2천억 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투자 금액에 대한 사용처 그리고 이익이 났을 때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배분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도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름마가 타지지 않는 됐을 때 예. 의외로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안보적인 부분을 이재명 정부가 일정 부분 얻어내는 성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용 후 핵 연료 관련해서의 어떤 권한, 우라늄 농축 권한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진전이 있다면 일정 부분 관세 협상에서의 일종의 약간의 어떤 좀 조금 아쉬운 성과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을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을 단계, 스테이지를 두 개로 나눠서 하면서 본인의 어떤 미국의 국익을 최대로 끌어올릴 전략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에 있을 때는 너무 에이펙의 마지노선을 기간을 여기에서 꼭 한다는 그 조급함이 도리어 트럼프한테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마냥 늦출 수는 없겠지만 에이펙이라는 이 시점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전략에 염두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낮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오늘 아침에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했던 발언을 먼저 듣고 나머지 패널 분들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Very important word. On this trip alone, I've signed groundbreaking agreements with Malaysia, Cambodia, Japan. And our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finalized very soon, like moments or very shortly thereafter. These 공식 입장은 여전히 지금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인 원칙은 국익 중심. 이 원칙을 갖다 분명히 고수를 하고 있으니까 시점보다는 우리 대통령실은 시점보다는 국익 중심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는 그 다음에 오늘 낮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경주에 도착해서요. 곧 한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해서 뭔가 시점을 두고도 이거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이동학 의원님, 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략 전술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뭐 국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워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하는 것이 아마 내년에도 미국에서 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결을 이런 이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빠르게 좀 타결을 하고 또 국내 정치나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싶은 것이 아마 트럼프의 속내일 것인데 문제는 이게 동맹 국가이고 한국에 뭔가를 요구했을 때 한국이 다 들어줄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죠. 그렇지만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8년 동안 250억 불을 매년 이렇게 납부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실제 이것들을 따져봤을 때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최대 따져봐야 20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175억 불 정도를 10년 정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줄래야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좀 설득시키는 측면들이 있고 또 트럼프가 오늘 에이펙 이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을 하면서 매우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능력이 부족한 분이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농담 섞인 뼈 있는 농담을 던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협상단이 장관을 필두로 해서 협상을 좀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국익을 이 형용화시키지 않으면서 잘 지키는 협상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간이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현실적인 생각인 것이고 국민들 역시도 아마 뭐 굴욕적인 어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혹은 미래 세대의 어떤 착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속내를 다 들어주는 그런 굴욕적인 외교를 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어쨌든 정부를 믿고 좀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희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끌려가면 안 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감소가 20-30%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당장은 일반 국민에게 아무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고물상에 있는 분들이 고철을 팔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코스코라든지 그러니까 철강 업체가 고철을 안 사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에 수출할 수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죠. 지금 그만큼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바라고 지금 제가 예측하는 게 저는 사실 틀렸으면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 게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을 보시면 핵 잠수함 원료 공급과 그리고 방위비 인상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채찍과 당근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안보에서 가장 큰 핵 잠수함 원료를 요구했고 더 나아가서 방위비를 우리가 부담을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라든지 또는 일본에게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방위비에서 무임승차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고 동시에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을 요구했던 거는 우리가 미국에게 좀 받아낼 건 더 받아내야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말인즉슨 한미 관세가 생각보다 미국 요구 조건이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한 현실로 보입니다. 예, 참고로 확대 오찬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관한 언급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핵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이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핵 연료를 기반으로 한 잠수함을 우리가 구축을 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항해서 바다 안보를 지키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떨어지니까 수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고 배경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덧붙일 말씀 있으시죠? 짧게,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서란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서가 강자와 약자가 서로 간에 어떤 협상을 했을 때 강자가 일방적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든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트럼프 쪽에서 미국 측의 요구 사안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측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투자를 덜썩 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는 현금이 5%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현금이 사실상 100%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간극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때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저번 정상회담 때 그게 안전장치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예, 신혜영 의원님. 예,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일본에서 사인을 하고 왔잖아요. 그만큼 일본은 쉽게 빠르게 사실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내부의 그런 후폭풍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정말 국익 중심의 그런 외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에이펙이 열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외부의 압박, 다른 나라와의 그런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실용주의적 노선을 가지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남은 디테일까지도 챙기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홍보수석도 빠르게 타결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천천히 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반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기분이 좋고 정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실은 이재명 정부는 아주 디테일하게 상대방을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사인을 못하는지 분명히 트럼프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의 통 큰 뭔가 협상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서명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외부의 압력에서는 또는 인내심에서는 충실히 국민을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강조하고 싶고요. 예. 특히나 지금 안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성과를 내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핵 잠수함에 대한 권한 확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은 결국은 일본은 그 우라늄에 대한 농축 이런 재처리 그런 권한이 허용돼 있거든요. 일본만큼 우리도 권한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무리 관세 협상 단계에서도 이런 안보 관련한 이슈까지도 같이 논의하면서 예. 결국에는 국익을 위한 노력을 지지난하게 하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정쟁하지 말고 계속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후 4시 6분에 한미 확대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지금 이제 딱 1시간 지났는데요. 한미 회담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바로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이었습니다. 오찬 메뉴가 공개가 됐는데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경주 햅쌀로 만든 음식, 그리고 미국산 갈비찜, 그리고 뭐 금으로 장식한 브라우니, 감귤 디저트 등이 선보였다고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출신이니까 뉴욕의 성공을 상징하는 서전 아일랜드 드레싱,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아마 사실 뭐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딱딱할 때는 음식 얘기하면서 풀어가는 게 좋으니까 이래서 뉴욕을 상징하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좀 말을 이어가기에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경영 의원님 메뉴 선택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우선적으로 여기도 금이 빠지지 않나요? 예. 브라운인데 또 황금색으로 돼 있다고 하고, 이게 보면 음식 가지고 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취업 면접을 볼 때 밥 먹은 전,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과 점심 먹은 이후에 면접관이 점심 먹은 다음에 면접관이 점수가 후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속설에. 봐야겠군요. 네. 속설에 있는데 그만큼 아무래도 뭐 먹다 보면 가벼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 관련해서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협상을 오찬과 같이 한다는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수가 모여가지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탑다운 방식으로서의 우리가 공을 들여서 트럼프를 마음을 사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그런 한 방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좀 그렇다. 왜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뭔가 트럼프 찬스를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나름대로의 트럼프나 아니고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한테 조금 받아갈 만한 것들에 대한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걸 다 줄 수 없다는 현실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을 거쳐왔기 때문에 눈높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인을 하고요. 5,500억 달러 하고 나서, 그리고 특히나 AI 그리고 히토류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본과 미국이 같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까지 정해졌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GDP 규모가 2.7배고, 그리고 또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체력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기준점이 됐기 때문에 왜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흑자로 가져가는 금액 1년에 660억 달러 되는데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부터도 같은 어떤 관세를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첫 단추가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앵커리징 효과라고 하죠. 그 기준점이 일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고, 아쉬운 거는 뭐 정권이 교체됐지만 그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의 어떤 팀이 관세 협상을 초반에 해놓고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하면 그때 이어서 하면 좋은데 그거를 협상을 못하도록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익 차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가볍게 미국산 갈비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길게 풀어주셨는데요. 이동학 의원님. 네. 글쎄요. 뭐 전 정부에서 사실상 이 뭐 계엄이나 이런 것들에 혐의가 있었던 분들이 그리고 곧 정권을 내줄 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그런 협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건 저는 의문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아세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를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도 불참을 하고 계속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보수의 정당에서 왜 자꾸 트럼프를 피하냐, 협상을 빨리 해라라는 듯한 그런 약간 채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3,500억 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500억 불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레버리지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다 합해도 지금 2,000억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가격도 깎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을 더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고 또 미래 세대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우리도 같이 협력적으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협상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너무 체근하지 않고 지금 정부가 어찌됐건 뭐 내부적으로 무슨 다른 꼼꼼이가 있는 것 아니야? 만약에 그런 수를 쓴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부담도 정부에서는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분명하게 틀을 딱 정해놓고 이러한 틀 속에서 이 좋은 협상을 좀 잘 해내기를 계속해서 국민들과 함께 응원을 해주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북미 회담 가능성 하나만 짚어보고요. 백다 앵커에게 브리핑 넘기겠습니다. 일본에서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순간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그 언급이 지금 초점은 중국이라고 하면서 북미 가능성 좀 멀어진 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국에 집중하고 싶다. 우리의 초점은 내일 만날 중국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미 회담 불발 사실을 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가지신 그 큰 역량으로 전 세계 그리고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정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님이 대통령님의 그 진정한 내심의 뜻을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서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다. 예, 신영 의원님. 북미 회담은 이번에는 물 건너 간 건가요? 많이 가능성은 이제 낮아졌다라고 봐야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불발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라는 것이고 트럼프도 30일 내일까지의 일정을 마치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면에서 미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페이스메이커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디저트에서도 피스라는 접시에 글자가 있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서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언젠가는 번개가 아니더라도 정기 만남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한반도의 온기 그리고 씨앗 그리고 앞으로의 평화의 물결 이런 말들을 통해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약간 실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대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에이펙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결국 미중 정상회담이었을 건데 그 포커스를 북한을 가지고 옴으로써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노벨평화상을 간절히 원하는데 북한과의 회담은 노벨평화상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이 아니라 다른 시기 때 했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괜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언급함으로써 그런 군부를 띄웠는데 그런 게 오히려 실책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북미 회담 또는 뭐 깜짝 만남이라도 짧게라도 회동이 있다면 한반도 분위기가 또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다만 또 북미 관계라는 게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글쎄요, 내일 오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일 오전에 아마 미중 회담이 있고 트럼프는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